여러분, 혹시 친구랑 우리 나중에 커서 치킨집이나 같이 하자, 수익은 딱 50대 50으로 나누고, 이런 약속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회사에 팀장님이 2명인 부서에서 일해보신 분 계신가요? 결제판 들고 이쪽 팀장님한테 가면 저쪽 가서 물어봐 하고, 저쪽 가면 이쪽에서 알아서 해야 하고, 아주 사람 미치고 환장하죠? 동업하면 망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리더가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걸 넘어서 아예 산꼭대기에 처박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가 바로 이 기가 막힌 동업과 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려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 해와 달을 공동대표로 세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6절을 보면 분명히 처음엔 둘 다 큰 광명체라고 똑같이 크게 만들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줄에서 갑자기 해는 큰 놈, 달은 작은 놈으로 신분이 나뉩니다. 아니, 도대체 그 짧은 찰나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달은 갑자기 쪼그라들었을까요? 공동대표 체제에서 갑자기 한 명이 지점장으로 강등된 이 기막힌 사연, 우리 팍팍한 직장 생활에 빗대어서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소주 한 잔 기울인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세요. 이 사건을 찬찬히 뜯어보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해와 달은 입사 동기였습니다. 직급도, 연봉도, 심지어 책상 크기도 똑같았죠. 그런데 달이 가만 보니까 이대로 가면 우주 경영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게 뻔한 겁니다. 사장실이 2개면 직원들이 누구 지시를 따라야 합니까? 그래서 총대를 메고 지휘 계통을 일원화해야 합니다. 라고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올린 거죠. 문제는 현실 세계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냈다고 해서 꼭 상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서회의 때 부장님, 이 프로젝트 구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바른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 김대리 예리한데? 그럼 그 문제 김대리가 다 떠안아서 해결해 하고 독박 쓰게 되잖아요. 달이 딱 그 꼴이 된 겁니다. 조직의 평화를 위해 누군가는 굽혀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총대 맨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달이 너무 억울해서 항변을 하니까 신도 가만 보니까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활동 반경을 넓혀주는 걸로 퉁칩니다. 권력의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밤이라는 자기 구역 말고도 낮이라는 해의 구역에도 가끔 얼굴을 들이밀 수 있는 소소한 혜택을 받은 거죠. 조직을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위로금이자 사내복지 포인트 같은 거랄까요? 결국 이 갈등은 양보와 소소한 보상을 통해 우주의 평화라는 큰 그림으로 마무리됩니다. 옛날 유대인 형님들은 진짜 집요한 데가 있었어요. 경전을 읽다가 아주 미세하게 앞뒤가 안 맞거나 단어 하나라도 바뀌면 그걸 그냥 안 넘기고 여기엔 분명히 숨겨진 사연이 있을 거야 라며 논리적으로 앞뒤를 착착 맞추는 천재들이었습니다. 해와 달의 크기가 갑자기 변한 것도 그냥 자연의 신비구나 하고 넘긴 게 아니에요. 이 형님들은 우주의 별이나 달 같은 자연물들도 우리네 직장인들처럼 생각하고 따지고 불평불만도 하는 아주 사람 같은 존재로 비유했습니다. 달이 자기 권력을 분석하고 조물주한테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신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하면 번개 쾅 치면서 말대꾸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럽니다. 피조물인 달이 합리적으로 따지니까 그걸 또 귀담아 듣고 수용해 줍니다.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네 하고 우주 시스템을 업데이트해버려요. 그리고 억울하게 손해본 달한테 낮에도 뜰 수 있게 보상까지 챙겨주는 인과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보면 고대 유대인들은 세상이 그냥 무식한 힘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 그리고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는 기가 막힌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달에게 준 것처럼 확실한 보상을 주면서 시스템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양에 탈무드가 있다면 동양에는 기가 막힌 옛 성현들의 말씀이 있죠. 예기라는 고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는 2해가 없고 땅에는 2임금이 없으며 집안에는 2주인이 없다. 어떠십니까? 소름 돋지 않나요? 탈무드의 달이 조물주에게 했던 2왕이 하나의 왕관을 쓸 수 없다는 말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 권력이라는 건 절대 쪼갤 수 없다는 걸 옛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집안에 주인이 2명이면 당장 명절에 시댁 먼저 갈 건지 처가 먼저 갈 건지부터 시작해서 제사상에 배올리는 방향 가지고도 싸움이 나거든요. 질서를 위해서는 중심이 하나여야 한다는 통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옛날 사람들의 뇌피셜이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증명이 됐어요. 패스팅거라는 유명한 학자가 인지부조화 이론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까봤는데요. 한 집단 안에서 파워가 똑같은 2사람이 부딪히면 조직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려고 본능적으로 서열을 나누거나 역할을 쪼개서 그 긴장을 해소하려고 한답니다. 2000년 전 랍비들의 상상력과 동양 철학자들의 붓끝, 그리고 현대 서양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가
권력은 나눠 먹을 수 없다는 하나의 진리로 쫙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 형님의 문학작품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라는 유명한 연극 아시죠? 여기서 로마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사를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같이 경영하게 됩니다. 삼두정치라고 해서 처음엔 좋게 지분을 나눠 가졌어요. 해와 달이 처음에 같은 크기였던 것처럼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뭡니까? 그 당시엔 우주나 다름없었잖아요. 이 거대한 제국에 태양이 2개 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장군들이랑 시민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결국 권력이라는 속성은 독점욕이 있어서 서로 치열하게 물고 뜯고 싸우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피 튀기는 싸움 끝에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해서 로마의 유일한 1인자, 즉 태양이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쓸쓸하게 몰락하며 크기가 완전히 쪼그라들죠. 달이 제기했던 불길한 예언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피를 부르며 증명된 셈입니다. 결국 최고 권력이라는 왕관은 사이즈가 딱 하나뿐이라 둘이서 머리를 들이밀면 둘 다 이마가 깨지든가 한 명이 물러나든가 해야 합니다. 오늘 출근길 혹은 퇴근길에 낮에 하얗게 뜬 달을 보신다면 한번 손 흔들어 주십시오. 아이고, 우주 평화 지키느라 네가 양보하고 고생이 많다 하면서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위로를 건네봅시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억울하게 한 발짝 양보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 덕분에 오늘도 우리 주변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